이준석 대표를 향한 당내의 불만은 잦아들었을까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 대표가 대표로서 신뢰를 회복했을까요? 또 뒤집어 보면 당원들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이번 대선에서의 당대표의 역할로 이 대표의 활동을 기대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다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보좌진이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분이에요. 여의도 대나무숲 커뮤니티죠. 게시판이죠. 글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일하는 동안 너는 우리 면전에 총질을 했다. 리더라는 사람의 입이 깃털보다 가벼운 현실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어린 나이에 권력 얻어 취해 있는 건 아니냐. 넌 조직과 맞지 않는 사람 당을 떠나라. 자, 이재명 기자, 이게 대나무숲이라는 데가 어딘 거, 이게 정말 보좌진이 맞습니까? 보좌진이 맞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 대나무 숲에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 보좌진이라고 인증을 하고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건데, 굳이 저거를 보지 않더라도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윤핵관 문제도 일정 부분 제가 듣기에도 많은 본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부장이 존재하고 그 밑에 쭉 체계가 있는데 오히려 본부장이 패싱되고 밑에 있는 윤핵관들이 많은 부분들을 결정하고 그것이 바로 후보 쪽에 직보가 되고 이래서 본부마다 갈등을 겪고, 이런 얘기가 제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양한 본부에서 벌어졌다. 그런 점에서 대표는 더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공식적인 체계 속에서 선거 캠페인이 진행돼 된다. 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에서 그것을 대표가 그러면 어제 30분 만나서 해결됐는데 후보를 만나서 이러이런 문제가 내 귀에 들렸다.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어떤 칼럼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100이 있어도 민주당이 그걸 10으로 만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가 10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100으로 만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밖에서 지적하는 게. 그런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돼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폭발을 했는데, 글쎄 어떻게 보면 폭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봉합의 수순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전혁진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국민의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권 교체라는 많은 대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정말 갈등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억자만 나와도 국민들의 눈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의 의견은 봉합은 됐지만 이준석 대표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앞으로 많은 것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군요. 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분의 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화해를 했느냐와 관련돼서 간 쓸개 버리고 선거운동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준석 대표는, 이게 참 흥미로워요. 본인도 벌써 이 갈등이 몇 번째 반복됐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째 도망가면 대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 쓸개 다 버리고 선거운동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게 반드시 내켜서 껴안기보다는 간 쓸개도 다 버리는데 라는 심정이었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자세를 낮췄고 사과를 했고 한 번 더 사과를 한 거죠. 3번째로 도망가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계속 도망갔던 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 정도 인정을 한 걸로 보여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성문을 썼는데, 김영주 의원님, 이제 진짜 당대표가 한 번 더 도망가면 대선 끝 아닙니까? 대선 끝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 가야 될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그렇군요. 도망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그런 얘기가 이제 보좌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지난 선거,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 당시 새누리당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좌관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선거운동했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표와 후보만 원팀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요. 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지 않느냐 하는 당원들의 저항에 답하다가 선거운동을 볼일 다 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역에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보좌관들 손 놓고 있고 사무처 직원들 손 놓고 있으면 의원들이 선거합니까? 실제 골격은 누굽니까?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사무처 직원들, 보좌진들이에요. 제일 그 사기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보좌진들이 원팀이 되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간단히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지금부터 챙겨야 될 것이 과연 또 하나의 갈등이 생기는 게 이준석 그 대표가 모는 차만 타고 다니면 이 선거 이긴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20대의 세대 포기론만 가지고 이 선거 이긴다는 패러다임이 맞냐 하는 거죠. 앞으로 후보 단일화라는 새로운 물길 속에서 그 패러다임을 고집할 때 그 또 한 번의 갈등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나는 그것이 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 대표와 갈등이 봉합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윤 후보도 그런 여론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